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념초 명상의 세계 613쪽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 인간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정화한 뒤에 그 정화된 상태를 남에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하는 것이 자신의 정화입니다. 그 정화라는 것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12연기와 사성제 두 가지입니다. 12연기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의심에서 해방된 뒤에 이제 다음 단계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아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도성제,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라는 진리, 그 다음에 집성제,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진리, 또 세 번째는 멸성제, 그 괴로움은 소멸된다는 진리, 그게 열반입니다. 네 번째가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팔정도다 해서 사성제는 고진멸도를 말하는데 나머지 도성제의 팔정도가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성제는 8가지 이 바른 도덕적 덕목,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바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팔정도를 다 실천하는 것이라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먼저 계정의 중에서 지혜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계행에 대해서 정어, 정업, 정명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으로 계정에서 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정은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은 정정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정정진을 삼마 와야마라고 해서 노력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노력 정진이라는 말이 와야마라는 말이 또 다른 곳에서는 위리아라고도 쓰입니다. 그 위리아는 활기, 원기, 노력, 힘, 정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이 무엇인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강좌가 사념초 명상의 세계가 끝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성제 팔정도가 너무 중요해서 별도로 팔정도를 이 강의가 끝나고 팔정도만 따로 떼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싶었습니다. 팔정도 자체가 위파사나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느니 어차피 지금 제가 팔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쓰여 있는 내용 말고 제가 따로 떼어서 하려고 하는 팔정도, 구체적인 팔정도를 나중에 할 게 아니고 이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책에 실린 내용이 아니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까지 함께 해서 별도로 팔정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 하는 것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정정진, 바른 노력은 제가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것이 끝난 뒤에 조금 구체적인 정진에 대해서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진, 그 정념, 정정 세 가지는 제가 책에 쓰여 있는 내용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서 조금 더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쓴 정정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삐꾸들이여, 이것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정진인가? 삐꾸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의지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지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도록 의지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의지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삐구들이여, 이것을 정정진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정정진은 우리말로는 바른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노력, 바른 정진,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활기, 바른 힘, 바른 원기, 그런 그 다양한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 그러면은 부처님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걸 사정근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바른 노력에서 사정근을 위주로 조금 글을 썼습니다. 조금 한번 봅시다. 깨달음을 돕는 37가지 법 중에서 사정근은 바른 노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사정근입니다. 사정근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하지 못한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악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미 생겨난 선하지 못한 법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한 법을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은 더욱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이라는 것이 이게 집중을 말하는데, 집중을 하려면은 노력과 소위 그 알아차림과 집중 세 가지를 합쳐야 바른 집중을 되는데, 여기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생겨난 것을 이미 없애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선한 법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또 이미 생겨난 것은 더욱 증장시키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악업과 선업에 대한 아직 있으면은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면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없애려고 노력한다 하는 말을 그냥 경전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조금 위험하고, 악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나 이미 생긴 악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언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노력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진과 정념과 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념이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없애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있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문자에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팔정도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 바른 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고 도과를 성취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지구의 행복을 얻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노력이 없으면 수행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과를 성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 뜻도 선해야 하지만은 이것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여일하게 지속되려면은 처처소소 하나하나가 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또 인내까지를 의미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천재가 1%고 99%가 노력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뛰어난 사람, 기능이 있는 사람, 또 화려한 그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을 보면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꽃을 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천재성과 기능, 재능을 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노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어려운 것이 또 노력만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알아차림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또 집중이 돼야 돼요. 이것의 조화를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노력도 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바르지 못한 노력을 우리는 더 많이 해요. 수행은 바른 노력인데 실증나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떤 중독이 되는 것, 막 가령 남을 비난한다든가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 건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스팅 영화 봤을 거예요. 미국 영화. 그러니까 요즘에는 흥부와 놀부 시대에서 놀부가 인정받는 시대예요. 흥부는 비판받아요. 예를 들면 춘향이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 춘향이 올매 비판받는 것이 기생 미천한 신분의 원님의 자제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 딸을 팔아먹는 격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흥부는 먹을 게 없어서 형수 씨한테 애들 그냥 쭉 데리고 갔다가 밥주걱으로 따귀 때리니까 그거 뜯어 먹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놀부보쌈도 있고 뭐 놀부 시대인데 가치관이 그렇게 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그 범죄가 미화되는 그런 시대예요. 폭력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팅을 보면서 아하,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게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에 유명한 주먹이 있잖아요. 뭐 부산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느 체육단체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체육단체 총무이사였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전국을 보니까 주먹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그 타이틀, 뭔가 그 자기 과시 그런 걸 위해서 그래서 막 칼부림도 나고 굉장했습니다. 저희 체육단체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막 주간지에 나고 그러니까 전국 깡패를 다 상대한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주먹이야. 그리고 그림 가지고 와서 사달라 그러고, 뭐 예술품 가지고 와서 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제로 그 유명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먹 세계가 미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인즉슨 노력이 바르지 못한 노력이 마치 바른 노력처럼 흥미 위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각인된 시대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염돼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을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폭력이 미화되고 존중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그 세상이 이런 가속도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까? 더 사악하고 나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에 실력자가 왔을 때 한국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문화를 자랑한다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수준이 낮았던 거예요. 그 영화를 배줬어요. 깡패 부산 깡패를 배경으로. 스팅 같은 걸 배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막 얼굴이 뜨겁더라고. 조직 폭력배 그 영화를 왜 배줘? 우리 문화를.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문제다. 그러니까 바른 노력과 바르지 못한 노력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르지 못한 노력을 지금 바른 노력이라고 잘못 아는 게 문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노력을 할 때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 바르지 못한 노력은 재미있으니까 자기 기호에 맞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요.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해서 얻는 물질적 이익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는 정신적 이익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두지 못해요. 실제 도둑질해서 얻는 이익이 뭐 평생 팔자를 고치겠어요? 그런데 익사이트하고 짜릿하고 막 쫄깃쫄깃하고 막 그 위험을 감내하는 그런 건 바르지 못한 노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해 오니까 비로소 바른 노력과 바르지 못한 노력을 한번 오픈해서 지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종의 그 고발에 대해서 무엇을 더 미워할 것인가, 무엇의 가치를 더 존중할 것인가 함에 있어서는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바르지 못한 노력이에요. 그게 돈이 되고 사람들의 심성을 자극하고 정서에 맞게 하니까 이제 가서 영화를 본다, 책을 읽는다 하면 돈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만 그건 바른 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개정의 팔정도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구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세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길이고 출세간은 엄격하게 그런 것과 궤를 달리해야 됩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노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없지만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정근 나오지, 칠각지 나오지, 뭐 오근 나오지. 그러니까 시작과 종과 끝이 다 노력이 되어야 해요.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려면 선해야 되고 적절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노력은 빠지질 않아요. 정말 노력입니다. 노력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력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실증내요. 바른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노력은 바른 노력일 때 실증이 안 나요. 바르지 못한 노력일 때 뭘 얻고자 했을 때 실증나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노력한다고. 노력하고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말아야 되듯이 노력하고 또 똑같이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노력, 알아차림이 다 바른 선한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결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니까 노력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사의 발전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의미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좋아도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둬 버려요. 실증을 내고. 그래서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노력이 팔정도의 노력 외에 다른 7가지가 함께 포함되지 않으면은 바른 노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8가지 가닥이 한 통 속에 묶여 있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얼마나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파사나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8가지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요. 그래서 오직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구의 행복을 얻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노력이 없으면 수행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과를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또 노력 그 미얀마에 처음 수행했을 때 위리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어를 모르고 미얀마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인터뷰는 스승들하고 빨리어를 얘기할 때 통역이 빨리어를 다 설명하지 않고 주로 웨다나 두카, 위리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다 모르고 갔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미얀마 갔을 때 위파사나 배우러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웨다나가 뭐요? 묻기도 좀 그렇고 통역이 다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때 무슨 책도 없었고 위리아가 뭐요? 노력이래. 그래서 노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계속 또 위리아가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줄지를 모르겠어. 좀 노력이 부족하다. 그거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계속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간의 힘의 한계가 있잖아. 기계처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렇게 너무 철저히 그렇게 마크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기와요. 그리고 얼마 못 가요. 길게 못 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길게 못 가요. 정말 몸이 긴장하고 발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 금방 포기해요. 열심히 한 사람이 빨리 포기해요. 정말 이 법을 얻으려고 너무 물불 안 가리고 막 이거 아니면 뭐 어쩌습니다. 뭐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당신 얼마 못 가겠다. 이 법을 당신이 얻으려고 그럴 텐데 자기 스스로 이 가르침으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여기 기대하고 이것이 다 자기를 해결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빨리 그만둬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들 몇 있었어요. 그냥 너무 잘해요. 어떡해요. 너무 나한테 잘하지 말아라. 하여튼, 그러니까 잘했으면은 콜백, 되돌아오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뭘 주냐고요. 그 사람을 뭐 내가 사랑해요? 그냥 말끝마다 막 보살님 해요? 각자의 문제 아니에요. 그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대하는 걸 누가 주냐고요.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래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 당신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간다. 나한테 뭘 바라지 말아라. 아니 받아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데 뭔가를 되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바람은 법에도 어긋날 뿐이 아니고 길게 못 가니까 나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르지 못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도 바른 노력을 하려면 위파사나의 균형이라는 것이 바른 것도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팔정도를 중도라고 그러고 위파사나라고 그래. 알아차림이 있으면 균형을 이루어요. 근데 좋은 것도 지나치게 좋아하면 이미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해서 다 법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이 아니에요. 노자 도덕경에도 있잖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요 도가도는 비상도다. 도를 이미 도라고 그러면 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이 바른 노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얼마 동안 계속 들었어요. 노력이 부족하다. 그게 너무 막연해.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자꾸 물어야 돼요. 날 보고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노력이 뭐예요? 뭐가 부족해요, 내가? 조금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경행이 부족하다는 거야. 워킹을. 시팅만 네가 한다는 거야. 사실은 노력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선 끝나고 바로 경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사람이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 앞으로 놓음 세 가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뒷덩거리고 마음이 거기 다 가질 않아요. 앉아서도 그냥 힘들었는데 또 일어나서 걸을 때조차도 들어서 놓음, 들어서 앞으로 놓음,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려니까 뒷둥거리고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수성들은 요구해. 책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수행자는 힘이 미치지를 못해. 이게 책의 문제예요. 책 보고 수행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책은 완벽한 걸 제시하고 있어요. 책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예외가 없어요. 책은. 그러니까 내가 못 따라가니까 경행을 조금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좀 쉬지도 못해. 그리고 좌선하고 경행할 때 1시간을 완전히 좌선하고 나면은 그 뒤에 앉으면 또 졸아요. 경행도 적절히 해야지 경행하는데 힘쓰면은 앉으면 또 졸아요. 그럼 앉아서도 졸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경행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에는 어차피 좌선하고 일어나서는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좌선하기 전에는 조금 쉬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좌선을 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다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 왜 경행을 노력이라고 그러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 보니까 바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력과 집중이거든요. 노력해야 집중이 돼요. 거기에 물론 알아차림이 들어가야죠. 근데 정진력을 키우려면은 걸어야 된대요. 걷는 것이 정진력을 키우는 거래요. 주석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걸 나중에 제가 이해했어요. 많이 걷는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고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는 것은 안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걷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육도 키우고 걸으면 망상이 적게 들어와요. 그리고 집중이 조금 더 가능해요. 앉아 있을 때보다도. 그리고 찰나 집중이 돼요. 앉으면 망상 통증 졸음이 막 오는데 걸을 때는 걷는 것이 액션이 크기 때문에 망상이 적게 들어와요.
물론 걷는다고 망상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좌선어 때보다는 적게 들어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경행은 정진력이고 집중은 뭐예요? 예? 예? 좌선은 집중이다. 경행은 정진이고 좌선은 집중이다. 그렇게 딱 구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행에서 생긴 정진력으로 시팅, 앉았을 때 좌선할 때 집중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수행을 하고 느낀 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다른 수행과 차별화된 것이 첫째는 인터뷰에 있고 두 번째는 경행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수행에서 경행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저 탁발하는 게 경행이에요. 맨발로. 그럼 그렇게 갔다 오면 수행이 잘 돼요. 바깥 공기도 한번 쏘이고 이 안에만 있으면 좀 깎아보고 밖에 궁금해. 나가서 그 궁금증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나갔다 오면 신선한 공기 환기 한번 시킨 거야. 그러면 또 운동했고 그럼 돌아와서 좌선하고 탁발 갔다 오면은 그렇게 좌선이 잘 돼. 예. 그래서 제가 위파사나 수행의 비밀이 인터뷰라는 사실, 그 다음에 경행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다른 데는 없잖아요. 84,000 법문이 인터뷰예요. 그 다음에 경행이 다른 데 없잖아요. 한국 수행에도 경행이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 울력이라고 그래서 그때 뭐 풀 뽑고 뭐 한다네. 근데 그런 그 50분 수행하고 10분 놀고 하는 10분 그 경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앉으니까 근육 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그 무작정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예요. 그냥 막 그 악에 바치게 막그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몇 시간이고 뭐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게 수행이 아니잖아요. 독을 피우는 것이지 중도가 아니다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수행이 우리나라에 바르게 전해지질 않아서 그런 그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 견해예요. 위파사나의 특징은 면담과 경행이다라고 내린 것은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딴 수행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경행은 노력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노력이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의 근력을 키워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버티는 힘을 키워요. 이게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정진이 이 노력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수행을 시작하고 배운 때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조화구나. 다 경행도 하고 알아차림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나고 하는 것들이 오근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어느 하나만 특별하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발정도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오근 안에 있는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이것도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노력에 관해서 또 이제 센터를 이제 바꾸니까 또 노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행을 또 말하는구나. 그리고 얼마간 수행을 하면서 또 노력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은 또 노력에서 내가 노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더니 마음의 노력과 몸의 노력이 있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노력과 몸의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필요해요. 몸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마음으로 하는 노력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노력에 대해서 몸으로 하는 노력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노력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깊게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장애가 생기고 잘 안 되고 온갖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왜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서 이런 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이번에는 게으름 피우고 물론 그 게으름이 마음이라는 의도에 의해서 몸에 게으름이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몸에 집착해서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 몸과 마음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은 몸 쪽이 더 강한 거. 그때는 부단히 그래서 움직여야겠구나. 그래서 경행이란 그 경행을 노력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도 나중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행은 마음의 노력도 있지만은 움직이는 몸의 노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우리가 어차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행은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 의도가 있어서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 몸을 움직이는 노력이 비중이 더 크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거든요. 근데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차리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왜 못 보죠? 마음을 보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앞에 다 노력이 선행되어야 알아차림이 생겨요. 알아차림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집중이 생겨요. 이게 수행이에요. 노력, 알아차림, 집중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수행은 믿음이 앞에서 이끌고 수행은 노력, 알아차림, 집중인데 노력, 알아차림, 집중이 3등분으로 3분할 돼야 돼요. 이걸 저는 황금분율이라고 그러는데 노력 3분의 1, 알아차림 3분의 1, 집중 3분의 1.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행은 노력, 알아차림, 집중 세 가지의 조화다. 노력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떠요. 노력이 부족하면 게을러요. 알아차림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집중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졸아요. 집중이 적으면은 이제 나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아버렸어. 그러면은 집중이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알아차림과 노력할 수가 없어. 집중이 돼버려서 자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잠에 들었다는 것은 집중이 다 정복한 거예요. 생각을 끊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 집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에 생각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생각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 잠자려는 것은 집중이 다 지배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근데 수행은 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 세 가지의 조화가 필요해요. 그 결과로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생긴 지혜가 이제 앞에 가서 믿음과 함께 이끌 때 그래야 비로소 법이 앞에서 이끈다고 그래요. 왜? 믿음이 많으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믿음과 지혜가 함께 가야 돼요. 또 지혜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간교해져.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할 때 지혜가 일깨워지고 지혜가 세서 간교해질 때 믿음이 이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전부 노력이에요. 전부 알아차림이고. 그래서 오온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고 팔정도의 개정회가 한 통 속에 있는 8가지의 덕목들이고 오근도 5가지 근기 인드리아도 다 함께 작용해야 비로소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딱 이것이다라고 따로 떼어놓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얽혀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있듯이. 그러니까 이 서로 얽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어느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다 단지
그때 그 순간에 따른 조건적 현상들만 거듭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전체로 봐야 돼요. 그 전체를 볼 때 수분을 비로소 볼 수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은 경색돼요. 전체를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다 모든 것들이 과정이니까. 자, 앞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인 계행에 관해서요.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을 지키면 몸과 마음이 정정한 상태가 되어 다음 단계인 집중이 기반이 됩니다. 집중의 기반이 됩니다. 다시 집중은 정정진, 정념, 정정의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집중의 요소가 없이는 결코 다음 단계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먼저 계율이 정정해지면 다음에 집중이 되고 이러한 집중에 의해 지혜가 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계정해 삼학이라고 합니다. 이 학자가 배울 학이에요. 계정해를 배워라. 삼학이 뭐죠? 계정해를 배운다는 게 뭐죠? 분야짜리네. 계정해를 배운다는 게 뭐죠? 계정해 거기 있어요.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배워야지. 그래서 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학이 뭐죠? 위파사나예요. 어떻게 호두마을 다닌 보람이 있네. 네. 삼학이 위파사나예요. 계정해가 있으면 뭐해? 그걸 내가 실천해야지. 네. 그 삼학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37조도품, 팔정도, 계정해, 삼학, 위파사나, 중도 그렇게 얘기를 똑같은 동의어로 그렇게 써요. 집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됩니다. 처음에 대상을 겨냥하는 노력과 다음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노력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집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대상을 알아차려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다음에 알아차림을 지속해서 집중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비로소 통찰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바른 노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탁 하면은 팅 튕겨져 나와. 핑 하고 잡을 수가 없어 호흡을. 이상하다. 뭔가 들떠 있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핑 튕겨져 나와. 대상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고. 인터뷰해야 돼요. 근데 인터뷰를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누가 다행히 이런 인터뷰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누가 색다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색다른 인터뷰를 누가 했어? 하더라도 내가 그 경지에 가지 않으면 그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그 상태가 되어야 남이 하는 이야기도 딱 캐치가 되지. 이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슨 차를 타면은 그 전에는 몰랐는데 맨 내 차 같은 차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관심이라는 것이 여지껏 그 많은 차들 내 차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차를 바꾸 이제 집사람 차를 이제 줘서 바꿨어. 이제. 그리고 이제 차를 바꿔서 요새 고장이 나서 타고 다니는데 맨 내 차 같은 차만 있어. 이 차도 있네. 이 차도 있네.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랬더니 나를 이해를 시키지 못해. 또 노력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 지나쳤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론 배경이 없이 막
무작정 수행을 하니까 무작정 수행합니다. 인터뷰만 하고 책 못 보게 해요. 맞고 품는 거예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막 무식하게 뚫는 거예요, 수행이. 이 책 보면 사유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체험해야 돼요. 거기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뷰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노력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도 아니 세상에 노력이 지나치다니 노력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너 노력은 부족하기 마련이잖아. 근데 그때 노력이 지나쳤던 것 같아. 내가 발심이 난 거야. 발심이. 어? 왠가 하면은 4시간, 5시간 자는데 2시간, 3시간 자고 수행하고 싶어서 일어나. 시간 안 됐나? 수행하고 싶어, 그렇게.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팅팅. 그래서 노력이 지나치면은, 나태해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부족하면은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실제 그때 내 상태가 호흡을 알아채려면 붙을 수가 없어. 팅팅 튕기죠. 접근이 안 돼. 내가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 빼고 하란 얘기예요. 모든 게 힘 빼고 하란 거 아니에요. 힘 빼고 해야 자연스럽고 욕망을 하지 않고 힘을 분산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의도, 우리 욕망은 잘하려고 하면은 더 항상 오버하고 근육이 긴장하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힘 빼기 3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 빼기 3년이. 그래서 제가 김덕수한테 사물놀이를 배울 때에도 자꾸 90, 겐지, 90 이게 90이 잘 안 드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90 이렇게 되지. 그럼 박이 삐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내가 배웠는데 그래서 한강가에 가가지고 우리 집 한강가에 살 때 꽹가리를 막 그냥 계속 두드렸어요. 어디 가서 시끄러워서 못 두자. 그리고 한쪽에서 앉아서 막 계속 강가 쪽에 두드렸더니 어떤 분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창피해서. 그래서 또 한강도 못 가네, 이제 또. 그래서 소파 2개를 갖다 놓고 계속 쳤어. 90 이거 하나. 굉장히 어려워. 90. 새벽 한 3시, 이거 퍽퍽 소파, 이게 소리가 안 나잖아, 궁채. 소리가 안 나잖아, 퍽퍽.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렇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러고 참 한심한 남편이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미안하고 그리고 막 앉아서 하여튼 새벽 4시 되니까 나도 모르게 90이 돼. 한 번 되니까 되더만. 한 번 되니까. 한 번이 그렇게. 왜 새벽 4시에 됐을까? 분야짜리냐. 힘 빠져서 이게 힘을 쓰고 계속 하니까 저절로 힘 빠지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힘 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고생하고 나야 힘 빠져. 집중 수행을 해야 수행이 좀 올라가는 것이 계속 헛심은 좀 빼야 돼, 집중 수행에서. 우리가 조금 하다 말다 힘 빼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 빼는 과정이 집중 수행이 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몸 만들고, 일주일 몸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뭐 뼈 빼고 기름 빼고 몇 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들 그 욕망이에요. 탐진치. 그리고 이제 바른 노력 쪽으로 가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닌 바른 방법 쪽으로 가려면은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하는 시간과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행이. 다 그만한 과정을 거쳐야 돼. 그게 수행이 그래서 내 것이 되잖아요. 지식은 아무 소용 없다고. 아무리 들어도. 실천, 뭔가 마음으로 때워야 돼.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은 지혜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자기 거예요. 누가 한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한 이야기 듣는 것도 소용없어요. 자기 체험에서 자기가 각이 열려서 아! 하고 입이 벌어져야 돼요. 아! 하가 지혜거든요. 그때 비로소 점진적인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조금씩 성숙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듭해야 이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실천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선한 사람만 가는 지구의 행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인류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는 길이에요. 이 길만이 괴로움이 없다고요. 이 길만이 가장 위대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집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됩니다. 거기 했죠. 노력은 바르지 못한 노력과 바른 노력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않은 노력을 하고 선한 사람은 바른 노력을 합니다. 바르지 못한 노력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지나치게 잘하면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은연 씨 나한테 너무 잘하지 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잘 하잖아요. 입에 혀처럼 놀아야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이 바른 게 아니에요. 물질적 이익이에요. 그게 정신적 이익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얻으면 더 괴로움이에요. 그냥 얻지 않는 게 차라리 좋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이모님도 그림 막 잘 그리라고 하면 안 그리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조건이 성숙할 때 몇 점 그린다고 그래요. 또 화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몇 점이 그냥 하나 그리려고 막 아무리 하고 뭐 안 되더니 어느 순간에 몇 점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 그림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고민하는 걸 봤는데 교수들이 실적을 연구를 그림 발표하는 것으로 하더구만. 교수들이 학교 뭐 자기 뭐 내는 게 있잖아. 그 전람회로 하더라고. 대체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수들 유명한 화가들하고 다 교수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입니다. 제가 좀 들은 붕어론이 있어서 전람회 하면 내가 다 안내하고 그림 설명 다 하고 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술가들이 그리려고 그런다고 해서 확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집중과 노력과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막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시죠? 예? 인정해요, 얼른. 장사 못 오겠네, 어디까지 다니면서. 바르지 못한 노력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혼심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노력이 약해지면 스스로 연료를 공급하여 악한 의도가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들이 오온을 가지고 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욕망의 불을 지피잖아. 욕망이 이제 힘들으니까 떨어져.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은 욕망이 힘들어서 떨어지면은 이제 두려움이 와요. 그럼 뭐가 또 그 불을 지펴? 욕망이 또 불을 지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망으로 에너지를 태우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누가 나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고 내가 불을 지펴요. 끊임없이 자가 발전해요.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은 핑계예요. 단지 어떤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을 뿐이야. 내가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내가 불을 지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이게 남 책임 아니에요. 부인 책임 아니에요. 에? 그거 알죠? 대답을 안 하네. 나의 문제는 부인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말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정말 자기가 불을 또 지펴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저도 보면은 내가 지펴요. 내가 심심해. 그럼 심심해 죽겠네 하고 뭘 찾아. 그럼 얼른 그 마음을 알았지. 내가 슬슬 심심하다고 뭔가 거리를 찾아서 욕망의 불을 또 지피고 있구나. 그냥 심심한 마음을 봐. 그냥 그대로 심심한 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심심한 것이 고요함인데 고요함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뭔가 핏가분적을 받아요. 그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 경우도 노력이 약해지면 스스로 연료를 공급하여 선한 의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바르지 못한 노력은 윤회를 하게 하고 바른 노력은 깨달음을 얻어 윤회가 끝나게 합니다. 어쨌든지 바른 노력도 내가 일으키고 바르지 못한 노력도 내가 일으킨다. 남이 일으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팔정도의 길을 알아서 계속 바른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팔정도는 서로 유기적 관계로 작용하는데 바른 노력이야말로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직업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집중을 이루게 하여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갖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노력은 해탈의 자유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정진.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강과에서는 안 되는 것은 걷는 것이다 이거야. 부지런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 것이다. 노력을 필요하면은. 우리는 늘 나태하니까. 이 뒤에 이제 정념 사띠가 나옵니다만은 사띠와 이 위리아를 합친 것이 아빠마데나예요. 사띠는 알아차림이거든. 그 다음에 노력이 있어야 알아차림.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아빠마데나요. 열심히 노력하라요. 가장 경전에 많이 나와 있는 아빠마데나.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문으로 불방일. 그게 사띠와 위리아가 합성된 말이에요. 빨리언 합성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봐서도 아빠마데나 이거 하나로 봐서도 한 가지만으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복합적이다. 그래서 빨리어가 합성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붙여서 힘을 받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상태로 힘이 배가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와 썰파제를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알아차림의 노력이 함께 기울어져야 집중의 지혜가 난다고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그 함께 가는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앞에서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또 백업해 주는 것이 또 노력이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오근입니다. 오근. 그러니까 수행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기본이 인간의 삶에서 오근. 그 오근 안에 두 번째가 믿음 다음에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알아차림을 이끌고 그 알아차림이 또 노력으로 지속될 때 집중이 되어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얻어서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함께 할 때 그 좋은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모든 괴로움을 여의는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 어리석게 살거나 바르지 않은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을 하는 이익으로 그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어리석게 살지 않고 바르지 않은 노력을 하지 않게 해서 큰 이익이 있습니다. 세간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바른 노력에 의해서만이 청정하고 지혜가 있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남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사는 궁극의 목표는 바른 노력을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